그러니까 완성차 업계들이 야, 드디어 우리도 시장 진출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기대감이 부풀었던 건데 코로나다 뭐다 해가지고 2년 동안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2년이 넘게. 솔직히 열이 받죠. 너무 화가 나죠. 이슈 두 번째 이슈로 이어가겠습니다. 권혁재 PD님, 이번 이슈는 여전히 여론이 빗발치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뜨거운 감자라고 들었는데요. 네. 국내 완성차 업계 드디어 올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뛰어든다, 아직 안 된다, 지금 말이 많았었는데요. 결국 올 1월에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 시장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다만 이 아직 완벽하게 갈등이 봉합이 된 건 아니어가지고요. 좀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년 정도 됐다고 들었거든요. 여전히 이렇게 완벽하게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 이유 설명해 주실까요? 자, 일단은 국내 완성차 업계들이 왜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지 못했는지 그거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네, 그리고 누가 이거를 또 막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그렇죠. 이게 관련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대기업들이 마구잡이식으로 막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업종에 선정이 되면은 대기업들이 이 업종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권고를 하게 됩니다. 중고차 매매업 같은 경우에 2013년도에 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이 돼서 사실 그래서 대기업들이 뛰어들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만료가 되던 2019년도에 이번에는 중소기업 벤처부를 상대로다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청을 합니다. 중고차 매매 관련 단체들이. 그랬는데 이거를 중간에서 심사하는 또 단체가 있어요. 동반성장위원회란 그곳이 있거든요. 여기서 중간에서 심사를 하는데 중고차 매매업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다. 약간 이런 의견으로 중소기업 벤처부에다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차 업계들이 야, 드디어 우리도 시장 진출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기대감이 부풀었던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중소기업 벤처부는 이렇게 딱 의견을 주면은 6개월 안에 대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다 뭐다 해가지고 2년 동안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2년이 넘게. 그러니까 완성차 업계는 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가 솔직히 열이 받죠. 너무 화가 나죠. 그래가지고 이 현대자동차 그룹하고 르노삼성, 한국GM, 쌍용자동차가 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그냥 우리 내년 1월에 완성차 업계 중고차 시장 진출할게 하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네. 차량용 반도체 문제 때문에 작년에 굉장히 중고차 가격이 공공행진했거든요. 전 맞아요. 세계적으로. 네네. 이렇게 계속 시장이 커가는데 막상 진출을 할 수 없다고 하니 완성차 업체로서는 군침만 계속 이렇게 꿀꺽꿀꺽 네. 마시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또 생각을 해보면 BMW나 벤츠 같은 수입차 업체들 자체 인증하는 중고차 서비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 플랫폼만 들어가도 뭐 BMW사가 공식 인증했어요. 벤츠가 공식 인증했어요. 이러면서 매물이 뭐 버젓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수입차 기업들은 어떻게 중고차 매매업에 진출을 할 수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 수입차 업체들, 뭐 BMW라든가 벤츠라든가 물론 본사는 글로벌 대기업이죠. 예. 근데 이를 수입해와서 판매하는 수입사들은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뭐 한엑스 모터스 뭐 이제 이런 도이땡 모터스 뭐 이런 것들은 네. 대부분 이제 이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접합 업종에 뭐 문제가 될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래 이거 소상공인 적합업종 인정해버리면은 중소기업들이 들어왔었는데 소상공인만 딱 인정해줘 버린다고 하면은 약간 실패를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잘못하면은 이미 진출해 있는데.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좀 수입차 업체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국내 완성차 업계들은 옛날부터 야 이거 역차별 아니야 하고 좀 화가 나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국내 완성차 업계가 이렇게까지 힘을 주면서 중고차 사업에 뛰어들려는 이유가 있을 텐데 수익성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수익성 이거죠. 예.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익의 다변화. 완성차 업계가 돈을 버는 방법, 차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방법은 생각해보면은 처음에 차량 판매할 때 판매대금 있을 거고, 뭐 그 중에 뭐 자사 파이낸셜 이용하면 뭐 그거에서 또 비용하는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차량 유지 보수가 돼야 되니까 카센터 들어올 거 아니에요. 수리센터 들어오면 그에 대한 부품값 들어가고 뭐 수리비 들어가고 뭐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 말고는 뭐 사실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없어요. 한 번 판매하면 원래 끝이었죠. 네, 그렇죠. 근데 중고차 사업에 진출을 하게 되면은 내가 한번 팔았던 차를 가지고 다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상당히 구미가 땡기는 사업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시장의 규모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발표한 2020년 국내 중고차 거래 현황 분석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요. 국내 시장의 중고차가 251.5만 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2020년도에. 이게 신차 시장의 1.32배 규모로 큰 거라고 해요. 신차 시장보다 더 크다고요? 그렇죠. 중고차 시장이 더 크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거의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국내 뭐 거의 독과점이다 싶을 정도로 상당히 점유율이 높잖아요. 중고차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사실 제일 눈독 들이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요. 중고차를 통해서 이제 고객한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그걸로 인해서 신차로 구매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커님이 중고차를 하나 사왔어요. 근데 이놈의 중고차가 맨날 잡소리에 심심하면 장고장에 이래요. 그러면은 해당 브랜드의 신차 나중에 사고 싶으세요? 아니요. 이미지가 중고차부터 저는 시작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신차 무서워서 안 사지 않을까요? 그쵸. 그 차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는 이게 아무리 중고차여도 잔고장 심하고 잡소리 많이 난 차 이렇게 생각이 들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대기업이 진출을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차 저기 부품 조달해가지고 높은 수준으로 보수해서 팔면은 그 차 산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 차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인식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나중에 돈이 생겼을 때 우리 브랜드의 신차를 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보수 제대로 할 거니까 네네. 내가 내 차 잘 아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맥락이네요. 네네. 그러면은 말씀대로라면 내년부터 현대차 인증 중고차, 기아차 인증 중고차 뭐 이런 식으로 시장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소비자들 반응은 어떤가요? 네, 사실 기존의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은 좀 억울하실 것 같긴 한데 많은 소비자들이 대기업들이 이렇게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찬성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작년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시장조사기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존의 중고차 그 매매업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리서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응답자의 80.5%가 현재 중고차 시장이 부정적이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응답자의 63.4%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찬성한다라는 답변을 했고 이에 대한 반대표는 14.6%에 불과했습니다. 중고차 업계가 사실 좋은 소리 못 듣는 거 그러니까 뭐 물론 대다수 딜러분들은 상당히 선량하고 그다음에 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시겠지만은 네, 일부 진짜 일부. 네, 진짜 일부의 일부. 악성 딜러분들 이런 얘기 뭐 사기는 기본이고 뭐 심하면은 감금하고 폭행하고 얼마 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네네. 기사에서. 그 작년이죠. 네. 그 60대 남성이 일을 할 때 이제 쓰는 1톤 화물차를 사기 위해서 인터넷을 보고 중고차 시장을 갔는데 그 매물하고는 다른 매물을 보여주면서 이 차를 사라고 8시간 동안 감금을 하고 강매를 한 겁니다. 그 차량을. 심지어 더 비싸게 해가지고 그 차를 사신 분이 할부 빚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니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인식이 쌓일 수밖에 없죠. 오죽하면은 중고차 업계에서 유행했던 유튜브 콘텐츠 중 하나가 같은 중고차 종사자인데 사기 딜러 찾아가서 참교육해줬다. 네, 이런 콘텐츠가 유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대부분의 중고차 매매업자분들이 다 소상공인이에요. 네, 다 개인 사업자들. 그러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 뭔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차량을 매각하기 전에 유지 보수는 어느 정도 해놓을 건지, 그 다음에 뭐 해당 차량에 대해서 가격은 어느 정도로 책정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안앵커님이 1,000만 원으로 기분 좋게 중고 소나타를 한 대 사오셨어요. 근데 제가 1,000만 원으로 같은 년식의 그랜저를 사왔네요. 그러면 나는 왜 같은 돈으로 이거 사고 저 PD님은 저거 사고 그러면은 솔직히 이
중고차 매매업자분한테 감정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안 좋으실 것 네. 같죠. 저 같아도 사실 지금 기분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고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 중고차 매매업자분들이 의도치 않은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이 표출된 것 같습니다. 기존 중고차 종사자들도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좀 자정하는 그런 인식 개선이 필요하실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2022년에도 재밌고 쉬운 이슈들 알차게 또 전해주실 거라 믿고요. 저희는 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